오늘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좀 반도체는 쉬어가는 것 같았는데 삼성전자 후반에 또 강하게 올라서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고요.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몇몇 종목군들을 계속 신고가를 쓰고 가더라고요. 어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점들 먼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앵커님이 중요한 거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것만 저는 복귀하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에서 좀 제일 눈에 띈 거는, 저는, 트럼프 이 피살 관련된 요 돌발 변수가 주말에 나왔잖아요. 이거는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좀 봐서, 이 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저는 되게 좀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측이나 예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싹 다 버리고, 그거는 투자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실제로 돈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저는 봤는데, 일단 안정자산으로 움직이는 것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테슬라의 주가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 지지를 표명을 했고, 또 대선 자금도 많이 지불을 해놓은 지원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이 테슬라가 주도하는 시장은 아니더라고요. 테슬라가 주도하는 시장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금리 같은 경우도 보니까 2년물하고 10년물도 한 34 베이스 포인트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떤 메시지들이 더 그 시장에서 더 떠올랐었냐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더 메인으로 지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죠. 인플레이션 잡는 거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게 어느 정도 이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인데 놀라지 마세요. 1경 2천조가 넘는 돈을 운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베팅할까요? 1경 2천조를 운영하는 블랙록이 2조밖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눈꼽만큼은 베팅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아시아 시장 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산운용사 CEO들을 만났다라는 내용들이 언론 보도가 좀 됐었는데, 이제 그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그죠? 뭐 중성주를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 이 밸류가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에 비해서 좀 싸기 때문에 베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지난주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하워드 막스의 어떤 인터뷰도 좀 있었고, 신흥시장이 좀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싼 기업들이 널려 있다. 이제 그동안 한 5년 가까이 나스닥 시장이 계속 상대적으로 뭐 신고가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갭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졌었고, 대한민국이 좀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전쟁과 관련된 이런 요인들보다는 일본도 가는데, 그죠? 일본도 가는데, 대만도 가는데, 대한민국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었다 이거죠. 그 이유는 반도체의 불황이 가장 좀 컸었죠. 근데 이제 그 턴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게 저는 좀 오히려 더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어제 주식들의 흐름을 보니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오후장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HBM 4나노와 관련된 부분이 오늘 좀 뉴스로 나오던데 그거에 좀 선제 반응하는 자금들이 들어온 걸로 보이고, 재미난 게 어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LG 그룹 관련된 주식들, 이거 말 나온 게 좀 볼까요? 삼성전자가 어제 좀 시장에서 관심을 안 받다가 갑자기 오후장에 좀 매수가 좀 붙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주식들도 붙죠. LG그룹 좀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LG이노텍은 계속 신고가 부근에서 좀 있었고, 그죠? 그리고 LG디스플레이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전기 좀 흔들렸다가 살짝 꼬리는 살았는데 좀 2% 부족하고, 원익 IPS 같은 애들도 갑자기 좀 매수가 좀 붙고, 그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하이닉스 계열 관련된 주식들은 올해 이제 하이닉스와 같이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이 기간 동안에 좀 약세 흐름이 좀 나왔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계열 쪽이 상대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왔었을 때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은 일부 좀 꿈틀한 주식들이 좀 보이더라. 이게 이제 어제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기아, 그 다음에 이제 만도, SL. 제가 자동차 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이익 실현 좀 하고 좀 관망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같이 이제 금융지주사 쪽에 이제 KB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주식들의 움직임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유동성을 좀 가져왔었던 게 자동차하고 이제 금융지주사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 계열 주식들이 계속 뭐 장군, 멍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오다가 그 기간 동안 좀 소외받았거나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버림받았던 주식들에 대한 매수세가 6월 말 중순부터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 그 대표적으로 제가 바이오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는 그때까지는 코스닥 바이오 대표 주식들로 이제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이게 다 코스닥 그 대표 주식들이에요. 그 ADC, 시밀러 이런 업체들이잖아요. 삼천당 제약. 이런 주식들은 다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나서. 근데 이제 코스피 주식에서 좀 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안 움직였잖아요. 18만 5천 원에서. 근데 조금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나왔던 게 이제 7월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6월 말에서 7월 달 초. 때가 이제 자동차 그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차익 매물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다. 화장품하고. 그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터닝 포인트 됐던 게 이제 6월 말부터 이 매수가 다시 한번 붙기 시작을 했고 버림받았었던 한올바이오 파마 신약 관련된 업체들도 6월 말부터 터닝이 되더라. 그러니까 좀 제일 후발에 해당한 심지어 한미약품 같은 주식들도 6월 말부터. 근데 저 시점부터 어떤 주식들이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요? 자동차나 이제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저 때부터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6월 초 중순부터. 그러니까 시장의 축은 어떻게 좀 보이냐면 배터리는 더 이상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수익률을 퍼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배터리는 그냥 안 빠지려고 좀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반도체는 하이닉스 쪽에 치중됐던 이 자금들이 삼성전자 쪽이나 LG전자 쪽을 한번 지난번에 자금을 빼앗겼는데 지금도 조금씩 좀 뺏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이닉스 균열을 가져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계열들이 아직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그룹 주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쪽을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오도 판을 키우려면은 셀트리온이나 이런 게 한 19만 2천 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상당한 소외를 받았었는데 이게 터줏대감이잖아요. 바이오에서 시총이 100조 정도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자금들이 최소한 2, 3조 정도 반도체하고 쿵짝쿵짝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 대비 계속 강세 흐름들이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포트는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